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돌콩입니다. 비가 오는 금요일 새벽이네요. Girl, every time I close my eyes, I see your smile in the morning light. And girl, every time I hear that song that we used to call on, it all comes back again. I don't understand it, somehow I didn't see. It took me far too long to realize that I take your love for granted. It's a possibility. Now all that I have left are memories. Won't you come back again? 오늘은 김준수 선생님과의 인터뷰 그 3월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김준수 선생님과의 그 대화 기다리시는 분들 이제 너무 많으시죠. 저도 너무 팬이고 저한테는 정말 따뜻한 선생님, 멘토 같으신 분이십니다. 사실 김준수 선생님과의 그 대화는 미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참 잘 됐는데 한국에서 생각보다 너무 묻혀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책들, 그런 책들을 외서 기획자이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끌어올려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같이 읽어보자 하는 정말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진행되는 인터뷰이고요. 오늘은 그 1990U에서 나오는 Maximize Your Potential 이라는 이게 3권짜리 시리즈의 2번째 책이에요. 한국에서는 루틴의 힘 2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출간이 됐고 사실은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이고 공부를 하고 또 본인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본인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정말 고민해 보암직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저명한 저자들이 짤막하지만 상당히 깊이 있게 쓴 에세이들을 이렇게 쭉 묶은 책인데요. 정말 김준수 선생님과 저 둘 다 입이 마르게 칭찬했던 책인데 한국에서는 이 루틴의 힘 2가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에세이 하나를 살짝 소개를 맛보기로 해드릴까봐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학원 노트 쓰시는 분들, 감사 노트 쓰시는 분들, 그리고 모닝 저널 혹은 이브닝 저널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물론 포함이고요.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일기, 그러니까 저널을 제대로 쓸 수 있는가에 관해서 하버드 경영대 교수님이신 테레사 아마빌레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스티븐 크레이머, 이분이 남편분이시거든요. 교수님 남편분이시고 또 콜래버레이터이기도 한 거죠. 이분들이 쓰신 Keeping a Diary to Catalyze Creativity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닥터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님이 창의성에 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다이어리 쓰기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계셔서 눈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챕터예요. 왜 우리가 일기 쓰기, 저널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좋은지, 그리고 제대로 쓰려면 뭘 써야 하는지, 그렇게 쓰면 어떤 게 바뀌는지에 관해서 정말 딱딱딱딱 요점만 찝어가지고 이렇게 표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Do it regularly, even if it's just for that 1 month. And then review this wonderful personal history that you've kept for yourself. You never know where your next breakthrough might be hiding. Don't forget that small wins can accumulate to big breakthroughs. But unless you occasionally look back at where you've been, it can be hard to see where you're going. 이분이 쓰신 책 중에 The Progress Principle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Using Small Wins to Ignite Joy, Engagement and Creativity at Work. 살면서 작은 성취들을 이렇게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쌓아온 작은 성취들을 내가 자각을 하고 그거를 기쁨의 원천, 성공의 원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일기 쓰기만 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하신 연구 결과도 살짝 소개를 해주세요. In our research into the diaries of more than 200 professionals working on creativity projects inside organizations, we found that the single most important motivator is making progress in meaningful work. 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에서 진척을 이루어내는 게 그게 the single most important motivator,
궁극의 동기부여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to keep a diary. It can make you more aware of your own progress, thus becoming a wellspring of joy in your workday. 저널을 쓰면서 내가 한 일, 그다음 개선한 것, 그런 프로그레스들을 내가 자각을 하게 되고 그게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창의성을 높이고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이어리에는 뭘 써야 하는가? 그 의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끔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일단 ideas and goals and to-dos.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affirmation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써서 머리 밖으로 한번 끄집어내보는 거죠. accomplishment, source of joy and meaning. 성취한 것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쓰는 거죠. 이게 약간 말은 다른데 감사 저널 쓰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를 요즘 쓰고 있는데 그 이야기 같아요.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쓰다 보면 prioritization, planning, 일단 계획을 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고 idea development,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고 pattern recognition, 내 생각, 그 다음에 행동의 패턴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celebration of success,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작은 그 성공을 했을 때 축하하고 넘어가는 거. 그러다 보면 여기 나오죠. perspective and direction, 나한테 관점을 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peace and clarity,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좀 명징해지는 거죠.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아침 새벽 일기를 써오면서 뭔가를 머릿속에서 밖으로 꺼내어서 뱉어보고 써보는 것, 그 일의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뭘 써야 하는지, 그로써 내가 뭘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명확하게 딱 정리가 되는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이런 에세이들이 약 20편 정도가 정말 알차게 담겨있는 책이에요. 한국에서도 루틴의 힘 2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수 선생님과 인터뷰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헬프가 셀프 러브와 공동체자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집 안에 있고 남들과 못 어울리고 이러니까 오히려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되게 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개발서가 더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1월 1일부터 정말 신기하게 갑자기 전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갑자기 매출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네도 그래? 우리도 그래. 근데 주식책을 파는 출판사 외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을 보고 협력하지 마, 뭉치지 마, 같이 뭘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자기 개발의 욕구까지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밖에 있는 확실한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물질적인 욕구에 사람들이 더 눈을 돌리게 돼 있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호소, 한원, 물론 주식해서 돈 버는 건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29년의 대공황은 바로 어느 하루아침에 우리가 생각같이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찾게 된 게 데일 카네기의 자기개발서라는 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개발서를 읽는 것은 시간을 앞서 나가서 미리 한 10년, 5년, 10년 뒤에 자신을 세상을 준비하는 자신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원서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저도 가지고 있어요. 네, 2권 저는. 3권짜리 시리즈로 나왔는데요. 1990U, 99U라는 플랫폼을 어도비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지원을 해줘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 크리에이터들한테 일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을 것인지, 그리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3권짜리 책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낸 시리즈가 이제 1990U 시리즈가 있어요. 이 중에 1권은 Manage Your Day to Day, 일상관리법에 대한 책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루틴네임이라는 제목으로 이건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루틴이라는 말이 점점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책 제목에 많이 쓰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원서의 느낌을 좀 가장 좀 잘 살릴 수 있는 제목은 루틴이 아닌가 싶어서 이 제목을 이제 표지에 썼고요. 작년 2월에 출간을 해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제 스테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이 책의 장점은 저희가 좋아하는 그 칼 뉴포트 박사를 포함해서 댄 에리얼리, 그레첸 루빈, 세스 고딘, 좀 그 분야의 아웃라이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Q&A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짧은 아티클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그 기고를 해서 그 플랫폼에 실렸던 얘기들을 책으로 담은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신의 하루하루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방법을 쓰고 있는지, 어떤 조언을 주고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더 보편적인 얘기라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원서로는 Maximize Your Potential이라는 약간 잠재력을 극대화시켜라, 이제 약간 커리어에 집중되어 있는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리포트 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티나 실리그, 조슈아 포어, 스캇 영이라고 이제 울트라러닝 화려합니다. 자신의 저서들을 보통 몇 권씩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또 담았거든요. 요새 그 크리에이터들이 아니신 분이 없기 때문에, 또 일반 회사원들 부캐라고 하죠. 그런 것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캐와 자기의 본캐를 둘 다 잘 유지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도움을 어떻게 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칼리포트 박사 저 책도 냈지만 열정의 배신에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도 또 쓰고, 행운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또 다이어리는 어떻게 써야 될지, 일에서 스위트 스팟은 어떻게 찾으면 될지, 또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담아야 될지를 각각 그 분야에서는 나름 힘께나 쓰시는 분들이 맞아. 이제 정말 엑기스만 담아서 그 아티클을 쓰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 권의 책으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책값 이상의 진짜예요. 보상은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권은 잘 됐고 2권이 좀 잘 돼야 3권도 저희가 이제 루틴네임 3로 말하자면 그 사업관리법으로 이제 낼 수가 있는데, 지금 루틴네임 2는 지금 말씀드린 자기계발서가 잘 안 팔리는 시대가 갑자기 오다 보니 타이밍이 그렇구나. 딱 맞으니까 이 책은 진짜 된소리를 맞았어요. 어떻게 자기계발서의 아이고. 한파를 맞아서 지금 제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3권은 제목을 다른 쪽으로 해서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사내에서 들려와서 아니다. 이게 시리즈는 이 3데커가 완성이 돼줘야, 이렇게 3권이 이쁘게 책등이 이렇게 나와서 서가에 딱 꼽히면 멋있잖아요. 너무 예쁘죠. 이런 것처럼 루틴네임도 1, 2, 3를 이렇게 완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욕심이. 근데 이 제목이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되면 서가에 꼽혔을 때 그러니까 폼이 안 나거든요. 제 욕심도 있고, 또 정말 그 격리돼 있는 일상에서 자신의 리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는 책들이기 때문에 루틴네임은 특별히 돌돌콩 그 구독자님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진짜 이건 저도 완전 강추하는 책이고, 주제도 너무 물론 좋지만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저명한 저자들이 쭉 이제 약간 짤막짤막한 글이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쭉 네. 읽으면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에 이제 글을 읽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건드리는데 싶으면 이분들은 거의 책을 내셨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컨텐츠가 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부터 덕질이 가능합니다. 가서 무궁무진한 컨텐츠를 탐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카탈로그를 보듯이 다양한 아이디어에 스스로 노출시키고 좋은 작가들에게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너무 실용적이고도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읽었어요. 이게 어도비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젝트지. 그렇죠. 왜냐면 굉장히 이런 사람들의 글을 하나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 중에 한 명한테 바꾸기 힘든데 이런 사람들을 몇십 명을 모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건 어도비니까 가능했던 거고, 사실 이 어도비의 그 고객 담당 부사장, 제품 담당 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키라는 분이 이제 사실은 서문 쓰신 분. 나이팅나이트 뒤에 계세요. 네. 어. 오히려 본인 책은 잘 못 팔았어요. 본인 책은 이제 미주어 데이트데이만큼 베스트셀러가 안 됐는데 자기 책보다도 본인이 만든 프로젝트, 편집장은 따로 있습니다만 이 프로젝트가 더 대중들한테 이용해서 많이 읽혔죠. 이게 1996 프로젝트가 유튜브 채널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면은 네네. 약간 테드 영상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네. 아주 알찬 주제에 정말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디테일들이 있으니까 정말 네. 책을 한번 꼭 읽으시고 가서 영상까지 보시면 너무